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8,094만 8천 원이 증액된 196억 2,193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인해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6,92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및 정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과 대화리 대체 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2,4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특정 빈집 측량 용역 및 감정평가 의뢰비 500만 원, 신문 공고비 200만 원과 특정 빈집 정비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 빈집 정비는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크레이 투어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에 5,950만 원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에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취업농 지원에 400만 원,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에 2,4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존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4,069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4,824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에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로 1,85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 아이돌봄 지원 운영에 2,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검사 및 수송 비용에 도비 1만 원은 감액하고 군비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330만 원은 감액하고 농촌 기농기촌 유치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은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산재보험 업무 대행 수수료에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임차비로 1,120만 원을, 들녘별 화장실 구입 보조금으로 1,701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관리 위탁비로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신선 편의식품 제조 가공시설 구축 사업에 7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보조금은 63만 1천 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87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석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477, 478, 479 여기 좀 같이 봐주세요. 네. 빈집정비 우리 사업인데 그 40동을 철거하는 사업이네요. 첫 번째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철거를 진짜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초 예산에 28동 규모로 이제 1억 4천이 편성돼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8동은 이미 신청받아서 이제 읍면에 재배정했고요. 네. 그다음- 작년에 그러면 철거를 했나요, 작년에?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매년 이게 또 정부 합동 평가에 이게 또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작년에도 40동, 22년에도 40동, 21년에는 41동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철거만이 좀 능사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뭐 고령자 아파트도 생기고 뭐 진부 같은 경우는 주공 아파트도 있고 뭐 성원 아파트 작은 평수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 빈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네. 많이 생겨가지고 빈집들이 많은데 우리 제가 아까 그 479쪽에 그 농촌 관광 상품 운용 관련해가지고 네. 같이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좀 상품 관련해가지고 예. 그 빈집들을 좀 정비해가지고 예. 그 우리 관광 산업에 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요즘 또 한 달살이 뭐 두 달살이 예, 이런 예.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 또 농촌에 와가지고 농촌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걸 좀 빈집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린 예, 거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요. 지금 이제 네.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7천만 원 예산으로 4월 말에 이제 계약이 체결돼가지고요. 그 네. 빈집 정비 계획에 이제 그런 게 다 담길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태 조사도 다시 현황 파악 다 하고요. 그다음에 네. 뭐 활용 가능한 빈집이라든가 금방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관광으로 기농 기촌인 또 연계할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획을 예, 수립할 그럼 저기 과장님 그 용역을 할 때 그 본의원하고 좀 같이 좀 네, 좀 해주시면 예, 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영입니다. 지금 설명서 479페이지하고 명세서가 322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터 네.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죠? 이게 사실 주민들과 그 여행 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 지역에 체험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요거 한번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농촌의 그 사업하고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 관광 파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여행사 유치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거는 또 말 그대로 이제 농심부에서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체험 휴양 마을 이 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는 그린투어 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 마을에 이제 뭐 봄이면 또 봄에 맞는 또 여름이면 여름에 맞는 그 체험 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뭐 하루 숙박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뭐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기존의 그 체험 휴양 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네, 네. 지금 보니까 아마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이거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과 비슷한데 이거를 과연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기존 사업과 좀 차별화되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렇게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제가 예. 부탁드린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국비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기존 사업과 좀 연계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차별화되게 될 수 있나 그래서 그렇게 내실 있게 예. 그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그 사업이 저희가 공모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뭐 이 관광 쪽에 좀 일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좀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낭비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런 문제점 저희가 또 어차피 여행사하고 또 체험 마을 간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예, 최대한 효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90페이지 설명서 그다음에 명세서 326페이지 들녘벽 화장실인데요. 그 옆에 거랑 같이 네. 임차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왜 취획이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네,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정실이 이제 임차로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은 이제 7개 물량인데 올해 신청을 받은 게 저희가 2개소 신청 받아서 저 선정은 2개소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구입비는 저희가 총 9개 물량인데 신청이 14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을 9개 농가 선정을 다 이미 완료는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임차는 7개에서 2개만 했다 그랬고 네. 지금 구입은 구입은 9개. 9개인데 지금 모자리 있나요, 그죠? 예, 구입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임차하는 거를 이쪽에 그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 네, 그래서 우리 또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좀 도에서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임차는 사실 최대가 160만 원 한도에서 예산이 좀 많지는 않은 거라서 저 그 강원도 내 이제 18개 시군 다 이 계획이 1차 계획이 완료가 되면 또 혹시 우리처럼 임차가 좀 남는 농가는 저희는 현재 계획은 이제 추가로 좀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정 임차 농가가 없다면 도하고 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들녘별 화장실 작년에도 제가 조금 질의했었는데 특히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아마 그 주민들도 어디다 갖다 놓을 장소가 사실은 그게 다들 그 경영주가 좀 많이 머뭇거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임차도 할 수 있고 구입도 할 수 있어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요거 좀 구체적으로 또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갖고 요거 들녘 화장실 좀 원하는 사람 있으면 다 좀 해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정이 477페이지, 네. 478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강진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농촌 빈집을 5년이나 7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 인터넷 주택으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월세가 10,000원씩 해가지고 좀 그 주고 있다고 해서 사실 기촌민들이 집에 이렇게 평창에 오면 집 구하기가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기촌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택 문제니까 이것도 인구 늘리게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제가 그래서 강진구를 아침에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아주 엄청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도 무조건 부실 게 아니라 좀 어느 만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평창에 그 주택이 많이 모자르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보시고 좀 사업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또 소유자가 있는 부분이라서 또 한다면 뭐 저희가 또 리모델링 우리가 뭐 군에서 좀 일부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또 소유자하고의 또 소유자의 의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강진구는 그렇더라고요. 그 소유자하고 5년에서 7년 동안 임대를 받아서 그 수리를 자기네가 여기 군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5천에서 7천만 원을 들여서 싹 해줘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인삼 위원입니다. 가지고 설명자료 4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대화리 대체 주차장 조성인데요. 네. 우리 저희 공유재산 때문에 현장도 갔다 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었는데 비교가 2억 2,400만 원이 증감한 거는 그 땅 한 110평 더 사는 거하고 철거 비용 그런 거죠, 그죠? 그 이제 건물을 안 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 설계해 보면 그 꿈톡 옆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사실 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거기 주차면이 45면 정도가 이제 기존 45면인데 과연 얼마나 이제 그것을 확보를 할 수 있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걸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건물의 방향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도에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지금 꿈토 옆이 아니고요. 최종 현재 나온 그림은 바로 그 건물 윤석구 선생님 그 앞쪽으로 이제 앉히는 건데 오늘 지금 뒤로 밀어서 저희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 철거한 부분에 건물 안 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본 계획을 잡고 그렇게 있습니다. 가면은 확실히 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농촌 협약으로 2026년까지가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아쉽고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2주 전에 농식품부에 이제 평창읍 사업 때문에 대면 검토를 가고 현재 긍정적인 좀 회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좀 조정해달라는 걸 하면 조건부 승인을 6월 중에 해주겠다는 저희가 좀 이제 연락을 받아서요. 6월 중에 평창읍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미탐 방림 대화는 도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식품부 기본 계획이 승인 나면 도에서 이제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6월에 받으면 올해 뭐 한 8, 9월쯤에는 도 승인 받으면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뭐 소프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럼 이 사업이 빨리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윤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과장님 이청일 위원입니다. 489쪽 한번 봐주십시오. 네, 공공형 계절근로 네. 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그 평창군에서 이제 진부 시작했고 대화도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그죠? 예, 예. 이게 딱 이렇게 두 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창군의 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지금 평창하고 봉평 대관령은 아직 시도가 없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대관령 원협에서 네네. 이제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관령 원협에서는 숙소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올해는 접었고요. 네. 지금 내년에 아마 원협에서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보겠다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불법 근로자들도 많고 사실 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저 농업에 쓰고 있는데 이 군 전체로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도 우리가 계절 근로자 근데 지금 좀 농가를 보면 네. 이제 사실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곳이 이제 평창 읍은 사실 뭐 거의 이제 한 농가밖에 없고요. 아 계절 근로자 예, 신청하기. 예. 그러니까 이제 농협을 떠나서 네네. 그리고 이제 대관령이 34농가, 진부가 52농가, 그다음에 이제 봉평, 용평 이쪽에 지금 이제 농가들이 좀 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화농협, 이제 진부농협이 관심이 있는 거고 대관령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평창농협에서도 뭐 관심을 가진다면 신청하면 되는데 근데 평창농협에서는 조금 예, 아직은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요거를 운영함으로 해서 인건비 자체도 좀 많이 좀 다운이 예, 된다라고 저는 예, 얘기 예, 들었거든요. 사실 예. 그만큼 농민들이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하고 예, 예. 있는데요. 평창 농협도 뭐 봉평 농협도 그렇고 좀 한번 접촉을 좀 더 해서 네. 좀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좀 부담 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석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481페이지 좀 봐주시죠. 네. 청년농업인 영착 영농정착국 지원인데 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올랐는데 작년에 효과가 많았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을 받으면 이렇게 그 설명자료처럼 이제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이렇게 이제 연차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농업인을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는 6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6명. 올해는 26명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그 이것도 이제 선정은 도에서 하는데 그래서 26명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농업이 사실 국가에서도 점점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이제 육성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또 특히 농업인들도 청년 농업인 신청을 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네. 여기에 대한 좀 폐해도 있어요 또. 아, 예.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이라고 청년으로 등록만 해놓고 네. 또 아버지가 뭐 부모들이 다 농사를 짓고 농사를 저도 짓지 않는 분들이 청년 농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보조를 받아요. 네. 그런 폐해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을 잘 해보시고 네, 예, 점검을 좀- 정말로 예.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그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저번에 조례 발의해서 49세까지라고 네, 했는데 이건 특별히 40세라고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의 개념은 청년 농업이면은 만 39세까지고요. 그래서 그 우리는 사업- 우리는 이제 자체 사업을 할 때는 네.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49세로 해놓은 겁니다. 485쪽 좀 잠깐 봐주시죠. 예. 우리 여성 농업인 예방 우리 이게 대상포진 사업.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농종과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는데 이게 우리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이제 네. 사실 도에서 그 여성 단체의 이제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이제 시책으로 이제 정책이 올해 결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배정을 받아서 올해 이미 이제 신청까지 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 물량은 342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한 분이 이제 해서 231명이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더 좀 접수를 받을 그런 거는 여성 농업인들이 꽤 많을 텐데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좀 다 맞을 수 있도록 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대상 포진 또 받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지원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의료원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의료원은 이제 65세 이상이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이를 네, 그래서 만 50세에서 64세까지로 도에서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 이 사업은 좀 많이 늘 필요가 있다고 네. 보니까 한번 장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479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터 예. 투어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네. 시도되는 사업이죠. 예, 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동안은 우리가 그린투어 사업단의 일부 우리 자체 군비로만 네. 하고 그 우리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한계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 사업단에서 우리 군비 사업으로. 근데 정부 공모 사업이 마침 올해 시행이 돼서 네. 저희가 이 기회에 그럼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 보자. 그러면 그린투어 사업단에서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 이제 그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혹시 뭐 매년 그 실적 같은 것들 뭐 자료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저희가 매년 정산하고요. 네. 그럼 거기다가 그 그린투어 사업단에다가 이 사업비를 교부하는 거죠? 예, 예. 정확하게 이 그린투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좀 용어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농촌의 어떤 농경 문화 체험하는 네. 거, 그 다음에 뭐 이 농촌의 문화를 또 이해하고 교육하는 거 여러 가지 포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이에요, 또 그죠? 네, 맞아요. 관광을 유치하는 건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은 5만 원 곱하기 2,100명, 2,100명이라는 것은 그 2,100명에게 5만 원을 관련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상품 운영비가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근데 저희가 뭐 산출 기초를 만드느라고 이제 5만 원은 이렇게 좀 했는데요. 사실 네. 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나면 사실 그린투어 사업단하고 이게 여행사가 연계가 되는 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 다시 좀 협약을 정확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숙박에는 얼마, 음식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을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서 제공하게 되면은 여행객들에게 대한 그 어떤 이 시골 체험이라든지 평창군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인센티브에 흔들 이렇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난 평창 가고 싶어라면 사실 돈을 내고 와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소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인센티브에 욕심을 내서 접근하게 되면은 나는 너무 그 관광객을 상품화시켜서 끌고 들어온다라는 어떤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 좋지만 인센티브를 좀 줄이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상품을 가지고 어떤 보여지는 관광 상품을 가지고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들에게 뭐 1인당 얼마치를 지원해 가지고 뭔가 상품을 준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요즘 여행객들이 소비 심리가 뭐냐면은 뭘 줘서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여행의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뭐 체험 숙박비, 교통비, 뭐 식비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예. 그래서 뭐 그 5만 원이라는 돈이 주머니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좀 그분들에게 좀 더 돈이 아닌 현금이 아닌 다른 쪽에 혜택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유치해 주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물 산출 공급 시설물 보수 600만 원이 있어요. 600만 원 곱하기 7개소 4,200만 원. 그 7개소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포괄 쪽으로 예산을 좀 필요할 게 수시로 네. 그러니까 좀 사실 면에서 이게 당장 뭐 누수가 생긴다거나 네. 뭐 급하게 좀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그 사업비는 4,200만 원은 이제 그 포괄 사업비 그러면은- 속으로 편성한 예. 거고요. 그러면은 그 각 면에 나가 있는 그 시설물이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필요한 사항들 뭐 네. 보수가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좀 네. 산출 근거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 4,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면에서 좀 급하게 수리할 부분이 있다던가 예, 그럴 때 이제 지원하려고 좀 예산 편성. 그런 뭐 소소하게 하는 것들 민원은 많이 받으셨죠. 네,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이게? 예, 현재 이 정도면은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제 저희가 3천만 원 이미 확보했었고 네. 이번 추경에 1,200을 더해서 사실 4,200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어울림문화센터 네. 에벡 보수공사인데 어울림문화센터 가스 폭발화 영향으로 인해서 그 벽도 벽이지만 네. 그 지하 쪽에 그 땅 밑에 쪽에도 울림이 있어가지고 기반도 좀 흔들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군에서 합동으로 그 구조 안전 점검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거기서는 그 구조체는 이상은 없다. 이제 그렇게 좀 결과는 나왔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현재 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 8,2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한 6,7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좀 이제 보험회사에서 책정이 됐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손해사정인하고 아직 그 저기 동강산업 측하고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돼서 네.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먼저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은 이제 우리 군 세입으로 어제 다른 부서에서 그 20몇 개에 관련된 그 협의 사항 중에서 한뭐 두세 개 정도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다고 하던데 평창군은 안 됐나요 하나도?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뭐 행정 시설물이 아니라 아마 개인 네. 시설물에 관한 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가지인가의 협의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한다는 얘기 들렸는데 평창군은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아직 합의된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8,200만 원씩 수리했는데 끝내는 보험사라든지 손해사장을 통해서 뭐 8천만 원 이 예산만큼 안 나와버리면 예.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군에서 그냥 예. 예산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다를까요, 그렇게 계산법이? 그러니까 이 견적은 저희는 우리 여기 이제 평창에 있는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순수한 이제 공사비만 아니, 전체 공사비를 뽑은 거고요. 이 보험회사 측에서는 견적에 이 공가 잡비 같은 그런 건 이제 인정을 좀 안 해주는 그 보험사에서는 그런 내역이 있는가 보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하고 나면
그게 한 6천 현재 700 정도 되는. 빠르게 좀 보수하셔가지고 좀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농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페이지? 400. 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 유통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산물 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6억 5,468만 4천 원이 증액된 461억 7,009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공동선별비 보조, 공동선별비 지원에 3,127만 원이 감액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켓 판로 확대 2023년 홈쇼핑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 평창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이목적 공판장 활용방안 조립 용역비로 2,200만 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 육성입니다.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입니다. 원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1,925만 원, 고냉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군비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 육성 전략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 처리 지원에 952만 원을 감액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 품목 육성 사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6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 전략 작목 육성 성장 가능 작목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단기 명품화 토양 개량재 지원에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 대파 명품화 관리기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원예 농산물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55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냉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 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 도비로 2억 4천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 위탁비로 32억 4,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보조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414만 8천 원이 감액된 419만 5천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991만 4천 원이 감액된 4,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도비 332쪽입니다.
환경 친화적 멀칭 비닐 지원에 1억 3,650만 원이 증액된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에 513만 5천 원이 증액된 33억 16만 4천 원, 토양 계량제 지원에 355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4,178만 9천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8억 9,1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 생산 소득 지원입니다. 감자 광역 브랜드 개어라 지원에 2억 8,618만 원이 증액된 5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병업 농물관리 기술보급 보조, 농물관리 기술보급 컨설팅 및 농가 교육에 18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군비 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7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도비 334쪽입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로 158만 4천 원이 증액된 532만 8천 원, 고품질 식량산물 생산 산물 수배며 품질 향상 지원에 1,5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66만 6천 원,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정부 양곡관리 일반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입니다. 재무활동 재지출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9,602억 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산물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농산물통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자료 508페이지. 인삼 차광 자재 폐기물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1,360만 원이 그냥 감해버렸네요. 예, 이게 애초에 그 인삼 연구회에서 그 인삼을 재배하다 보면 차광자재 폐기물이 이제 많이 쌓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지원을 요청을 한 바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그 강원 인삼농협에서 작년에 그 수요 조사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저희가 처리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부직포 있죠. 농사짓는 데 쓰는 부직포. 예. 그것도 폐기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이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도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이 폐기물 처리 지원비를 세울 때 아마 환경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다가 일단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환경과 쪽에서 좀 처리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 저기 차광 자재 폐기물이 있어서 또 혹시 여기서 또 할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인삼 차광자재 요구 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철원 같은 데는 보조 사업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횡성이나 영월 같은 데는 환경과에서 직접 이제 처리하는. 환경과에서. 예. 그래서 이 폐기물이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503쪽 좀 봐주시죠. 설명자료. 우리 이목정 공판장 활용 방안 우리 용역인데 우리가 이거 인술 몇 년도에 했죠 이걸요? 저희가 등기 낸 거는 저희가 22년도 얼마 1월 달에 예. 그 우리가 인수할 때 예. 그 우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장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용역을 한 적이 없나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때는 없어요. 예, 인수만 한 겁니까 그때? 예, 지금 22년도 인수 받아서 그 위에 쪽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아래 그 지금 공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활용 방안을 찾겠다.
돼 있었고요. 그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원협에서 공판장으로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저기 산지 유통의 거점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좀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안 하고 지금 용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왕 할 때 좀 철저하게 용역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죠. 504쪽 좀 우리 식자재 식생활교육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예산이 3천이었는데 올해 2천으로 줄었거든. 1천만 원 줄었거든요. 2천으로. 작년에 국비 사업은 2천만 원 동일히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군비를 1천만 원 추가적으로 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그 국비 매칭된 부분만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좀 할 아니 계획.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업량이 1,200명인데 이게 뭐 식자재 상승 요인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보통 이제 교육을 좀 중점을 두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1인 생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교육 계획에 맞춰서 일단 매칭을 좀 해서 지금 예산을 좀 세웠고요.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도 좀 군비 추가 투입을 했었으니까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어쨌든 간에 이 하겠습니다. 부분은 좀 부족하게 않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로컬푸드 직매장 조경공사 50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 직매장 조경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도로변에 있는 부분 얘기하시나? 그 용평면에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예, 그 왜냐하면 거기 1층에 우측편에 식생활 교육 문화 체험관이 이제 공사가 끝났고요. 네. 왼쪽 편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화단하고 그 계단 쪽이 이제 좀 보수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에 좀 정리를 좀 해요. 거기가 좀 고가 높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그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아닌 일반 질의. 네, 김광석 의원님 하십시오. 511페이지 좀 봐주시죠. 단기 명품화 토양 개량제 지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이 됐네. 삭감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이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토양개량제 공급을 해서 신청을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네. 지금 한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됐고 나머지가 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강원도에서 그 도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을 대파 관리기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설환경 개선 쪽으로 일부 돌리면서 이 부분을 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과장님 그 대파 그 명품화 관리기 지원 사업 그 다음 페이지인데 예. 제가 늘 좀 어차피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은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인센터가 이제 8개월면에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 시구는 이렇게 읍면마다 이렇게 인재센터가 있는 곳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기계 인재센터를 진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자꾸 농기계를 사주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조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좀 사업을 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농기계 임대 쪽으로 좀 사업을 많이 좀 돌리시길 바랄게요. 향후에 그 농기계 쪽은 저희가 뭐 지금도 의견을 좀 개진하고 했지만 더욱더 좀 강력하게 도하고도 협의해서 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남인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인석 의원입니다. 가지고 510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를.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리기 90대를 이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그 대파 명품화에 보면 토양 개량제 지원, 기계 융합화 지원,
물류 장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그 단기 쪽에는 저희가 진부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이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년간 이제 운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좀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시설과 연계해서 단기는 또 더군다나 지리적 표시도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저희가 집중을 좀 하고 시설 활성화해서 좀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 지금 김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관리기 부분이나 또 이 토양 개량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기질 비료 구비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반값 농자재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 쪽에는 사실 보조금의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과장님 그 예산보다도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은 우리 농가 지원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물사마귀병부터 해서 비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는데 이건 아마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조금 더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군비를 드리고도 주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수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농업 예산은 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좀 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농가들이 그 부분은 또 고마움도 알고 있고 네. 또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대농 위주로 해가지고 또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런 그 지원 사업이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 과정서부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농업 회의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지금 농자재 반값 같은 경우도 만족도 조사해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90% 예, 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머지 지금 이제 물사마귀병, 뿌리옥병 같은 경우도 지원을 전년에 못지않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그래도 그 초창기 때보다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사업을 이해를 또 많이 시켜가지고 또 이 사업에도 또 중요성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깎이는 부분에도 이건 또 고소해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는 부분도 농가들 만나면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해가지고 어떤 물만인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또 반영하는 건 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차피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석 의원입니다. 528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산술수 우리 쌀 우리 품질 향상 지원 그러잖아요. 예. 제가 뭐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장께 말씀드릴 건 아니고 예. 인근의 그 철원이나 이제 횡성이나 인근에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군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해요. 근데 우리 평창군은 보면은 이게 농협이나 마트나 좀 가보면은 주로 좀 평창 쌀을 좀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횡성 쌀이나 철원 쌀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식당들도 그렇고 소비하는 거 보면은 평창 쌀을 많이 소비를 안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차원에서 무슨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저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운영하고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식당에서 쓰는 저 부분은 경제과 쪽하고 해서 저희가 저희 평창쌀 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따로 강구해 한번 보도록 좀 강구해 하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쌀을 많이 먹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쌀을 많이 안 먹고 쌀을 자꾸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럼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4,678만 5천 원이 증액된 104억 9,990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4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원 1억 3,596만 5천 원이 증액된 50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 사업으로 7,963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2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7,843만 3천 원이 감액된 3억 4,166만 4천 원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초지도면 정비 및 지도 제작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에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2,050만 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이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통지초소 운영 및 소독비에 1,048만 원이 증액된 3,150만 원을, 차량 등록세 GPS 통신비 지원에 59만 4천 원이 증액된 1,4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331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5,365만 1천 원을, 브루셀라 결핵비 체열비 지원에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360만 원이 증액된 1,080만 원을, 소독 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비에 5천만 원과 럼피스킨병 방역 시술비 지원에 1,8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정책 사업으로 2,141만 9천 원이 증액된 6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4,945만 5천 원을, 338쪽입니다. 불법업 야간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에 360만 3천 원이 증액된 2,857만 5천 원을, 명태산업 강력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브랜드에 1,555만 6천 원이 증액된 6,222만 6천 원을,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에 1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구축 정책사업으로 30억 8,340만 원이 증액된 46억 7,0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기계 순위수리 부품 구입에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33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 수용비에 84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과 미탄지소 개소에 따른 관리장비 및 직기류 구입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으로 시설비에 20억 5천만 원과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장비 구입에 4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제지출군 국고 보조금 반환에 2022년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에 5,138만 9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22년 가축 사체 처리 지원에 20개 사업에 4,8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농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농기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신희 의원입니다. 명세서 33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58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지금 네, 찾으셨어요? 그 대하에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지금 신축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농기계를 갖다가 지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공사 추진은 내년도 25년 5월부터인데 그럼 미리 농기계를 산다는 얘기인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 신속 집행도 있고 국비사업을 일정 부분 집행을 해야지만 또 내년도에 다른 사업 배정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먼저 올해 금년도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직 임대 기계 신축도 안 했는데 농기계를 국도비를 받아야 돼서 좀 사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네. 그 보관은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보관은 저희 분소에 농기계 임대 창고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의원은 아직 그 임대 사업소가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미리 농기계를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굳이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안 세워도 될 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세워서 하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일부분을 사야 된다는 어떤 그 도비 그게 규정이 있나요? 복비 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계속 이제 집행률을 농식품분화도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몇 프로 정도 사야 되는 거예요? 몇 프로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럼 이제 100% 다 사야 되는 거예요? 100% 저희가 4억 5천만 원의 예산에 음.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구입을 할 예정이고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대화 면사무소에다가 이장님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방문하시는 농가분들한테 대화에는 어떤 농기계가 주로 필요하신지 그 수요조사 공문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농민들한테 수요조사 필요해서 하고 농기계 사는 건 괜찮은데 본의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직 그 신축도 안 됐는데 지금 국도비를 한다면은 미리 기계를 사야 된다 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약간 요거는 좀 굳이 미리 안 사도 되는 건데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국도비 매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미리 사야 되나요? 제 생각에도 미리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게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준공 예정이 내년 6월 달이긴 하지만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긴다고 하면은 내년 봄이라도 농기계 사업소가 신축이 돼가지고 농가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가지고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이 기계 장비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또 입찰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구매를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내년도 바로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굳이 1차에다가 이렇게 미리 사야 되나는데 하여튼 또 국도비의 반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보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요거는 굳이 또 어차피 국도비 매칭이라 해서 꼭 사야 된다면 사야 되겠죠. 근데 저희들 지금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군비도 1억 1천 정도 더 가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사전에 무슨 도예라든가 매칭 사업받지 조금 이런 거는 좀 올해 산다는 게 아니라 연말에 사도 되고 가을에 사도 되는데 이런 건 한번 건의도 좀 해볼 생각이라고 필요합니다. 적절한 구입 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자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석 의원입니다. 534쪽 좀 봐주시죠. 설명 자료. 이 조사료 제조비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 우리 4억 8,600 이게 다 쓰신 건가요? 이거 작년에? 네, 작년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부족하진 않았나요, 작년에? 작년도에 저희가 이게 평균적으로 조사료 매년 생산량이 있는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뭐 약 한 8,690톤 정도가 매년 생산량 평균 생산량이라 보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생산량을 이 예산을 다 까만 거 보니까 생산량이 더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오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국비가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감액된 사업비가 약 한 21억 5,300만 원이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해갖고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네. 저희 군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그 횡성 영월 다음으로 저희 평창군이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21억 5,3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네. 이 사업비가 감액된다는 건 좀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성님 생각도 예산이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산물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네.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재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논에다가 이제 조사료를 재배를 할 경우에 이 조사료 저희 사일리지 제조비를 추가로 확보해 갖고 지원 예정이라는 그렇게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문자도 보내고 네. 사일 그 조사료를 심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갖고 지난주 기준으로 해갖고 한 7.2헥타 정도는 더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자료 53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늘은 좀 많이 늘었네요. 173명에서 774명으로 됐네요. 네네. 이제 늘은 이유는 우유급식 사업 확대 공모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된 거죠. 네. 잘하셨어요. 네. 일단 잘하셨고 왜 그러냐면 이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학생 중에 170명 정도만 딱 주니까 못 먹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거를 계속 이제 이거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된 거죠.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서부터 군비로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전면 우유급식이 무료로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연말에 그 우유급식을 이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예정 지자체에 대해서 이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더 확대 공모한다고 해갖고 저희 작년서부터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 공모에 같이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추가로 더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절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초에서는 173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지금 네.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삼 의원입니다. 가지고 설명자료 5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점 소득 시설 운영비인데요. 네, 여기 소유 재원이 2,050만이 가미됐네, 그죠? 네, 네, 네. 이 가미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이 가축 질병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통제 초소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질병 미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이고 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으로 해갖고 별도로 또 2,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거점 소득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 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은 되는 이것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상시 운영이 되고 있죠. 연중으로 해갖고 일일 상교로 해갖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의원입니다. 설명서 551페이지고요. 명세서 339페이지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 검진인데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지금 나온 거네요. 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고 이게 해수부에서 22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갖고 바닷가 쪽 15개 시군을 시범 사업 운영하고 나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마 그 송호 하시는 네, 분에 네. 해당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7명인데 7분밖에 안 계시나요? 저희 관내에 양식장이 18개소가 있는데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어업인은 7분이 전부입니다. 아, 이것도 농업하고 똑같이 경영체에 등록이 된 아, 사람만 네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여성 특화 건강 검진이라는데 특화 건강 검진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검진 항목이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뭐 골절 부분 아니면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난청 검사 그런 거를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 질환이 다 해당이 되나요? 네. 모든 질환이 거의 해당이 되나요, 그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뭐냐면은 아마 여성 농업인 쪽에서 보면은 여성 농업인 특수 그 건강 검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무릎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특화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에 그 병원이 없어서 했다가 그 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하는데 우리 어업인들한테 주는 것도 혹시나 저희 관내에서 병원이 없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건 혹시 아닌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해수부에서 병원을 작년까지는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작년 거는 같은 경우는 강릉권에 병원 한 군데하고 속초권에 병원 한 군데가 지정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병원에 대한 지정은 문서로 내려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은 강릉이나 속초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강릉 고려병원이 지정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강릉이 멀다면 멀고 가까운 가까운데 저희 지역에서 좀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하나, 한번 해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네. 이런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 어업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농업인들은 많이 또 많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게 시범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서 한번 과장님이 저희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건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그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55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설명 자료.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부품 구입입니다. 네. 전년 대비 예산은 배로 늘었어요. 네. 근데 그 교육 지원 및 그 마을별로 이렇게 순회하는 거는 작년에 24개리에서 올해 21개리면은 통상적으로 수치상은 48개리가 되는 게 대상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 나갔던 마을을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네. 윤번제로 해갖고 작년에 안 갔던 마을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금년도에는 31개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2배로 늘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 통상적으로 예산이 2배면은 네네. 그렇죠. 작년 대비 네. 대상직도 2배로 늘어서 예.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인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금년도에 매년 그렇습니다. 3월 달에서 5월 달 3개월 동안에 순회 수리를 운영을 하는데 네.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분들이 대부분 뭐 그 지역에 있는 순회 수리를 수리점을 이용을 했던가 하셔가지고
4월달, 5월달 2달 동안 한 실적이 그 3월달 한 달 동안 한 실적의 뭐 한 60% 정도밖에 그 이용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방향을 이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뭐 일주일에 2번씩 나가던 거를 그 봄에는 3월달에 집중해서 나가고 그리고 금년도 이제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가을쯤에 그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가가지고 그 이 농기계 같은 경우 쓰시고 나면은 그 안에 사용하던 기름도 다 빼놓고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거를 네. 가을 부분에 좀 실시를 하는 걸로 운영 방향을 바꿀 예정입니다. 네. 추진 계획도 조금 저기 뭐라든 8개월면 대상 임대사업 및 오지마을 순회 수리 24년 3월에서 5월까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월이 지금 다 지나갔는데 추경 세워서 그러면 사업은 종료인데 추경을 왜 세울까? 네, 내용상은 죄송합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봤거든요. 수리할 때마다 보니까 무슨 뭐 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부품 교체도 해주고 소모품 같은 거 교체도 해주고 뭐 수리도 해주는데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긴 돼요. 근데 조금 더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도 고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보강하셔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교관님? 네, 네. 예, 그래서 맹목적으로 막 그냥 기술자가 막 고쳐주는 것보다 네네네. 설명돼 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교육을 좀 보강해 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기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우리 533조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감사한 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흰우유를 안 먹고 버려지는 사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학교랑 좀 협의를 해서 아이들의 이 우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성장기 아이들 엄청 우유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홍보하고 광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학교 급식 선생님들하고 좀 홍보 부분은 말씀을 나눠보고요. 네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흰우유 말고 뭐 요거트라든가 어린이 기호 식품으로 그 나와 있는 뭐 바나나 우유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나나 우유, 뭐 초코 우유, 딸기 우유는 아이들이 다 초코우유, 먹는 딸기 우유는 뭐 그런 것들은 공급 다 대상은 먹는 아닙니다. 그런 거 먹는데 네. 흰우유는 잘 먹지 않아 아이들이. 네. 솔직히 흰우유가 정말 중요한 건데 성장기 네. 아이들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축산농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 예산 37억 1,279만 3천 원 대비 9,689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9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선진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만 8천 원이 증액된 6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시험 운영 연구비,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실험 연구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도비, 행사 실비 지원금, 품목별 농업 연구회 육성 지원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341조기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육성, 행사 실비 지원금, 농촌 지도자 활성 지원에 2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현장 예로 지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 시설비,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 부대 공사에 4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운영 인건비 보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운영 인건비에 52만 1천 원이 증액된 3,1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에 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재단 운영 인건비 보조 34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국가관리 병해충 방재단 운영 인건비에 65만 3천 원이 증액된 3,338만 원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에 6만 7천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에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원기술과장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의안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